자, 오늘 이 예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포켓 가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좀 추가가 돼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거의 다 배웠고 포켓 가공 부분만 간단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형을 그려 볼 텐데요. 백팩 사이즈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같이 맞춰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그릴 때 어떤 분들은 가운데다가 원점 잡아서 그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 좌표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다 맞춰서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키보드 O를 누르면 바로 원점이 찍히죠. 이렇게 한 점을 클릭을 하시고 100 입력을 하시면 엔터 치고, 너무 크죠. 이럴 때는 Alt F1 눌러서 자동 배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꽉 찼다 그러면 Alt F2 누르면 약간 축소가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측 하단 모서리에 보시면은 원호 형태로 되어 있는데 풀원 파이 24파이짜리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필렛을 줄 때 풀원으로 필렛을 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필렛 여기에서 노말이 아니라 원호로 하겠다. 그럼 진짜 기능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 해보진 않아서 좀 소모소모할 텐데, 여기다가 이제 R 값은 24의 반절이니까 1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 24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R2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8은 두 개의 원에 접하게 그려지는 거, 즉 접원호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접원호 한번 들어봤나? 여기 보면 접원호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두 개의 대상에 접한다. 그리고 R 값이 얼마다? 28이다. 그러면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냐 선택하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원하는 형태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치수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얘는 파이가 24가 되겠고 얘는 R값이 28이 되겠고 파이가 24가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0이라는 치수가 나오고 100이라는 치수가 나오고 맞게 그려졌죠. 자, 이제 여기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딱 보니까 정사각형을 90도만큼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한 편의 길이가 22라고 되어 있고 코너에는 R이 4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얘를 아무데나 그려놓고 위치는 여기 50이라는 치수가 있고 여기 14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모서리 이 끝점을 거기다 위치시키면 돼요. 그럼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를 체크하시면 변의 길이 22에 22를 입력하시고 코너는 4로 되어 있고 90도만큼 돌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90도? 90도 아니면 45도구나. 45도만큼 돌리겠다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그려놔요. 이게 22 모서리는 R4 그 다음에 45도만큼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 52라는 값이 있죠. 52는 옵셋 기능에서 52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2다. 52를 옵셋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4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에 이 점이 오는 거예요. 이 끝점이 가운데로 오는 거죠. 이것의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이동에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동 평행 이동.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선택한 점이 그 다음 점으로 이동하겠다. 여기서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점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 점이 기준점이거든요. 여기 점이 어디로 가냐? 이 선의 중간점. 이 선의 중간점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일로 가는 거예요. 연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지금 연결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가 1로 가는 거죠. 여기 위치가 지금 14라는 위치, 50이라는 위치. 이걸 사각형을 센터로 그냥 대충 그려버리면 안 돼요. 이거 센터가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사각형 센터가 아니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52에 14라고 하는 어떤 기준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각형을 그 기준 포인트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동을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단지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얘는 삭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림을 보시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도 R이 지금 4예요. R4가 6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5개, 6개. 그래서 여기도 필렛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필렛에서 R 값을 4라고 입력하시고, 이때 그냥 트림을 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이게 여기를 노멀로 바꾸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선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고 나중에 트림해도 되는데, 그렇게 나올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체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없어진 데는 어떻게 하느냐?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여기까지 연장, 얘를 여기까지 연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됩니다. 실수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점까지 50이라는 실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정확하게 14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게 좀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 파이가 30짜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파이 30짜리는 좌표를 보니까 77이라는 좌표가 있어요. 그리고 Y좌표는 이 모서리에서부터 31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31 그리고 X77 이 좌표값을 가지고 파이 30짜리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 그리기에서 파이 값이 30이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좌표를 바로 입력할 수 있죠. 키보드에서 X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좌표가 뜹니다. X가 77이고 Y가 31이다 해서 엔터 치면 그 자리에 딱 그려지죠. 제가 여기다 기준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도면 치수가 여기를 기준으로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맞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좌표가 그렇게 됐는지 찍어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냐? 77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Y좌표가 얼마냐? 31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파이 값은 찍어보면 이렇게 30이다. 마스터캠은 이게 도면을 작성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치수를 측정할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치수 측정할 때.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여기 전체 도면 요소, QM 도면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그냥 딜리트 버튼 누르면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F9는 그냥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십자 표시가 보이면 좀 눈에 거슬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뭘 그리느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그려야 되고, 여기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거 그리죠. 얘는 뭐 4분점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쭉쭉 그리시면 되겠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하게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 점선을 그릴 때 접한다라고 하는 요소를 클릭하시면 원이 선택이 되죠. 그럼 그 원에 접하게 대상 도형이 그려집니다. 여기 두 점선 그리기에서 여기 보시면 접함, 탄젠트라고 하는 게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제를 해놓으면 원은 선택이 안 돼요. 오로지 포인트만 선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선택하면 점이 아니라 원도 선택이 돼요. 왜? 원에 접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에 접하게 따라하는 거죠. 접하게. 그리고 원하는 형태에서 그냥 근사치에서 클릭을 일단 해놔요. 해놓고 각도값을 입력하는데 X 이쪽 방향이 180도거든요. 수평이 180도에다가 45도라고 하는 각도가 있으니까 플러스 45도를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225도라고 하는 각도로 얘가 그려진다.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수평선 그리는 거니까 얘를 그냥 찍고 수평선 그리겠다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를 찍으면 트림할 필요 없이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찍고 그 다음 수평선 그리기로 여기는 어차피 필렛을 줄 거니까 대충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되겠나? 아, 근데 여기에서부터 옵셋이 지금 16이라는 값이 있네요. 여기 16이라는 값이 있죠. 16 여기에서 16만큼 옵셋한 부분에 선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옵셋하겠다. 얼마로? 16 엔터 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단도리 하시면 되겠죠. 이 부위는 트림에서 한 요소로 해서 자르시면 되겠고, 뭐 여기도 잘라도 되겠죠. 뭐 여기도 자르시면 잘라도 되겠죠. 어차피 필렛 할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R값이 얼마다? 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필렛을 하면 되는데 어라? 없어져 버렸네. 이럴 때는 노트림 체크해서 하시는 게 편하겠죠. 노트림. 그리고 나서 한 요소로 얘만 싹둑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모양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리는데 여기 57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2라는 치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부위를 사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리시면 좀 편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브라운드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고, 여기는 원호 처리하면 되겠죠. 자, 얘를 그려보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 기준점은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근데 폭을 보니까 22라고 되어 있고요. 높이값을 보니까 57에서 42를 뺀 치수. 57 마이너스 41. 57에서 42를 뺀 치수. 57에서 41을 뺀 치수가 사각형의 높이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맞나? 57에서 마이너스 4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찍으라고 하는데, 그 위치는 x가 0이고 y 값이 57이다. 엔터 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좌표가 57인 거죠. x가 0이고 y가 57. 자, 그런 상태에서 필렛 값을 6을 주라고 돼 있네. 6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6 이렇게 주고 확인하시면, 자, 이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왜? 얘네들은 트림 처리하면 되니까 한 요소로 늘려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해결됐고요. 이 부위는 R이 6인 상태죠. 6인 상태.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각 형태들을 또 한 번 쓰는데, 이제 오브라운드 형태로 들겠다. 사각형의 폭은 34. 높이값은 얼마냐? 41에서 27을 뺀 치수. 그 값을 여기다 클릭하면 되는 거죠. 34, 14의 오브라운드 형태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위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얘도 보니까 오브라운드 형태로 그리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일단은 폭을 보니까 22라는 치수가 나와 있고, 높이 값은 이게 R이 6이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오브라운드 형태로 찍죠. 그 포인트 여기 교차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 자,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교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찍어주면 교차점에 가서 찍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지워주시면 되겠죠. 얘도 필요 없겠네요. 지워주고. 그러면 얘가 넘어갔다가 이리 넘어가죠. 자, 여기에서는 보니까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만큼 옵셋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부터 5만큼 옵셋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직선 그리기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 우리가 저 번호에서 세 요소에 접하는 원호가 있어요.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찍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워줘도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트림 처리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부주를 표현할 필요 없어요. 이건 못따기이기 때문에 실제 가공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M10짜리 탭자리가 있죠. 그거는 M10짜리 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10짜리 원을 여기에다가 그리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은 이렇게 해서 그려졌어요. 자, 작업을 하기 전에 지급된 공구 목록,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 보시면 공구 목록이 있습니다.
이 공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구를 먼저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클릭. 자, 지금 현재 공구 관리자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공구 목록에 있는 그 거고요. 위에는 지금 내가 사용할 매거진에 장착할 공구 목록인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25파이짜리 드릴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에서 거르기를 체크한 다음에 거르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 취소. 일단 다 취소하고 거기에서 내가 해당하는 거 드릴만 선택. 드릴만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드릴 공구만 쭉 떠요. 이 상태에서 쭉 내려서 25파이짜리 뭐야 되게 많네. 25짜리가 여기 있죠. 25짜리 드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60번이네요. 1번 넣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으로 일단은 절삭 조건은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우선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1번에다가 25파이짜리 드릴을 장착을 했고요. 자 2번에다가는 20파이짜리 엔드밀인데 황삭 엔드밀이네요. 그러면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평엔드밀 확인한 다음에 여기도 20짜리니까 쭉 내다보면 20짜리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내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공구 번호 2번. 자, 근데 20짜리인데 이게 황삭 공구와 정삭 공구가 똑같아 치수가. 그래서 이름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0 엔드 슬래시 밀 체크하고 다시 황삭 라프 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황삭 공구예요. 이거 좀 크게 표현해 볼까요? 뷰에서 큰 아이콘 이렇게 되겠습니다. 20파이짜리 평행드밀 25파이짜리 드릴 이렇게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2번 됐으니까 3번은 7파이짜리 평행드밀 그럼 거르기에서 7파이짜리니까 쭉 올다 보면 여기 7파이짜리 있네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올리고 얘도 3이라고 바꿔주고 자 이름에다가는 얘도 마찬가지로 황정사를 같이 쓰거든요. 7 2 슬래시 M 다시 R 황삭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영어로 안 뜨네요. 영어로 안 뜨고 그냥 이름으로 뜨니까 여러분들 준 이름하고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좀 크게 보여서 이렇게 해봤는데 자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 드릴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센터 드릴 여기서 원하는 센터 드릴은 아마도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센터 드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파이짜리로 더블 클릭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죠. 근데 얘가 2번이 아니죠. 더블 클릭해서 이게 1, 2, 4번에다가 장착하겠다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센터는 찍고 빠지는 거죠. 드릴 작업하기 전에 드릴 위치를 잡아주기 용도로 쓰는 거니까 센터 드릴 4번. 그 다음 5번은 8.5짜리 드릴 M10짜리 탭을 내기 위해서 8.5짜리 드릴로 드릴 작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르기를 체크해서 선택 취소 드릴인데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8.5짜리 찾아요. 쭉 내리다 보면은 8.5짜리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내는데 8.5짜리 드릴은 몇 번? 5번.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탭인데 M10짜리 탭이네요. 거르기에서 다시 RH 탭 선택하시고 8짜리 10짜리 피치가 1.5 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내시면 되겠죠. 공구 번호는 6번.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목록 만드는 거 했었죠.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7번이 면치라고 되어 있는데 18짜리 45, 즉 NC 드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는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해서 NC 드릴 체크하고 여기 10짜리가 있어요.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내시면 되겠는데 딱 7번이 맞네요.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은 20파이짜리인데 얘는 이제 정삭 공구죠. 얘는 황삭 공구니까 이렇게 봐서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럼 여기서 거르기를 체크해서 선택 취소 평행드밀인데 20짜리 더블 클릭하면 이런 문구가 떠요. 너 20파이가 있는데 또 20파이 할래? 얘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얘는 공구 번호가 8번이고 그 이름에다가는 엔드밀
E/M-F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피니쉬라고 해서 20파이짜리 정삭. 그 다음 9번은 7파이짜리 정삭이네요. 거르기에서,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7파이짜리가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보내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9번. 공구 이름에다가는 7EM, 다시 아까 R이었었잖아요. E/M-F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현재 여기 있는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지금 이거는 아이콘을 크게 보인 거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뷰를 작은 아이콘으로 바꾸면, 또는 상세로 바꾸면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이건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름을 줄 때, 이름을 이렇게 길게 주면 좀 눈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센터, C/T 해가지고 표시해서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미리 지정을 해놓고 경로를 생성할 때 저기에서 골라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목록을 다 만들었고요. 이렇게 닫고요. 자, 근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머신 그룹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지금 속성이 밀 디폴트 mm이라고 돼 있어요. 이 디폴트는 이제 부가축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부가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X축에 대한 부가축 A0가 출력이 돼요. 그걸 알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포스트에서 수정을 해놓은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게, 예전에 우리가 포스트 한번 수정했죠. 저는 지금 그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0가 안 나올 거거든요. 일단은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손댈 거는 뭐 기존의 그 공구 목록을 뭐 쓸 건지, 그다음 작업 기본 설정값 이런 것들을 지금 불러오는 거고요. 공구 설정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번호가 있는데, 번호는 기본적으로 0으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출력될 때 선두에 50000 이렇게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의로 그냥 체크해서 모든 피드나 회전수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주축에서 3000에 이송 속도는 1000으로 하겠습니다. 왜 통일시키느냐? 작업자가 알아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문을 제보해야겠다 체크를 하시면은, 우리가 목록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목록 번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 재료 설정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전체 형상을 클릭하시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Z축을 인식을 하려면은 이 2D 형태로 되어 있으면 Z축을 인식 못 하거든요. 얘는 Z축 인식하는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3D 모드에서는 가능한데, 그래도 그냥 2D 모드인데 그걸 무시하고 할 거냐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로 세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D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도면에 보시면 소재의 크기가 105에 35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105에 35라는 소재가 지급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소재 크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료 설정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해서 105, 여기도 플러스 5를 해서 105, 그 다음 높이는 35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재료 상단은 1로. 재료 상단이 왜 1이냐? 재료 상단을 페이스 커터를 한번 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소재는 윗면을 한번 치고 외곽을 돌리고 이렇게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재를 타이트하게 맞춰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1이라고 보겠습니다. 외곽도 돌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재료 설정이 이렇게 돼요. 자, 재료 설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딱 가운데에 올 수 있게 소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상단에 1mm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 높이는 35가 되겠고요. 우리가 25까지만 작업하면 돼요. 소재가. 그러면 밑에는 뭐냐고? 갈수록 물리는 양이에요. 그 다음 윗면은 날리는 양이고. 그렇죠? 여기는 25까지만 여러분들 사용할 거고, 그래서 돌려불려서 이 부분 제거할 거예요. 이거 25까지만 쓰고 밑에 부분은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 볼 건데요. 외곽을 먼저 돌릴게요. 이게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했을 때, 뭐야, 얘가 선택이 안 되네요.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럴 때는 체인이 여기 직선의 끝점에서 이 원호로 넘어가려면 이 직선의 끝나는 부분에서 원호의 시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대상 도형이 교차되는 만나는 부위에서 무정대로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체인을 잡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데도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라지지 않으면 체인을 못 잡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차되는 부위를 일단 잘라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르느냐, 여기 보시면은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차되는 부위에서 무정대로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인 잡기가 나중에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라놓겠습니다. 나중에 자르면은 또 체인을 다시 잡아야 되고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 선택해요.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교차되는 부위에서 점들이 생깁니다. 잘렸어요. 재료 이거 꺼버릴까요? 꺼놓고 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면 이게 잘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선이 지금 교차되는 부위에서 잘렸어요. 근데 간혹 안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접선 형태에서 여기는 뭐 잘렸는데 쭉 가다 보면 여기 잘렸죠. 여기서 안 잘렸네. 이렇게 안 잘리는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것만 선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교차점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잘려요. 이게 이제 너무 대상이 많거나 그러면 이게 잘 안 잘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특정한 것만 선택한 다음에 해주시면 여기서 교차되는 부위에서 잘렸죠. 이렇게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교차점 자르기 좀 편합니다. 해놓으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을 돌릴게요. 외곽을 돌리려고 하는데 체인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체인 잡으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경로를 생성할 때 사용할 대상 도형을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미리 선택을 해서 그것만 화면에 보이게 Alt 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체인 잡으면 편해요. 그런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체인을 얘를 잡는 거죠. 시작점은 되도록이면 왼쪽 하단 여기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물론 뭐 도중에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 시작하겠다, 끝점을 시작하겠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그 10파이짜리 엔드밀인데 황삭 20파이짜리 엔드밀인데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0 엔드밀인데 R 황삭. 아까 이송속도하고 회전수는 다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알아서 넣으라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는 이건 황삭이에요. 그래서 가공용이 0.5 측면, 바닥 요인은 줄 필요 없겠죠. 바닥은 어차피 제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그냥 확장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꺼버리고요. 확장만 한 50% 줘볼까요? 뭐 확장 줄 필요 있나? 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얘를 한 50%만 더 확장 줘보겠습니다. 확장 50%.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1이다.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절대로 마이너스 25다. 왜? 공작물의 두께가 25잖아요. 그래서 25만큼만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자, 공구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소재가 그닥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도 민날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도 공간에 들어가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25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하다 싶으면 좀 더 확장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확인해보면 알겠죠. 자, 모의 가공 해볼까요? 모의 가공 체크해서 확인해보면 여기서 스텝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는데 민날 안 먹죠. 지금 내려갈 때 민날 먹지 않잖아요. 이렇게 날이 걸치지 않죠. 불안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하셔도 돼요. 화질을 높여서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외곽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빠지는 거죠. 다시 보시면 플레이 눌렀을 때 쭉 돌고 빠지는 거죠. 이건 황삭이기 때문에 굳이 코너에서 R을 안 줬어요. 어차피 정삭도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외곽을 걷어냈어요. 이렇게 황삭 작업으로 걷어냈습니다. 가공 요인은 0.5를 줬습니다. 자, 황삭으로 외곽을 돌렸고요. 물론 이제 정삭으로 또 돌려줘야 돼요. 지금 황삭이니까. 자, 근데 일단 황삭으로 할 부위를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상을 보니까 도면에 보시면 여기 4라는 치수를 보시면 맨 상단에서 4만큼 아래가 단차가 되어 있고, 그 Z가 0인 부위가 여기 동그라미 부위하고요, 두 군데. 그 다음 여기가 여기거든요.
이 부위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는 여기 이제 숨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요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 부위가 여기 부위가 되겠습니다. 즉 Z가 0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이 부위가 되겠어요. Z가 0인 부위가 여기 하나, 둘, 셋. 그 외에는 다 낮아요. 그 다음 낮은 게 4고, 그 다음 낮은 게 7, 마이너스 7, 그 다음 낮은 게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래서 3단계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거든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여기는 관통이고요. 여기 관통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는 관통, 여기도 마이너스 11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4까지 제거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자, 그걸 보는 건데, 일단은 외곽 부분을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겨져야 될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Alt E.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전체 부분이에요. 우리가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고, 그 다음 남겨질 부분,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체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체인 잡아볼게요.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전체 가공해야 될 영역을 선택합니다. 영역을 닫힌 형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체 영역이에요. 전체 영역, 가장 큰 영역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종료 눌러주시고, 남겨져야 될 영역을 하나, 이것도 닫힌 형태로, 그 다음에 체인 종료 눌러주고, 이것도 닫힌 형태로 눌러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인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부분, 이게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남겨져야 될, 가공하지 말아야 될 부위를 하나, 둘, 셋,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공구는 황삭 공구로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는 측면 여유 0.5, 바닥 여유 0.5 주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으로 하면 안 되고 표면 가공을 체크하는데 오버랩은 그냥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접근거리 10인데 20이니까 한 11 정도 주는 걸로 하죠. 접근거리라고 하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양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 황삭인데 일정한 오버랩, 간격은 50%. 내측에서 해치 끄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삭은 끄겠습니다. 지금 황삭이니까 일단 정삭할 필요 없겠죠. 연결 조건에서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까지. 1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를 가공할 범위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거돼 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민날 안 먹어야 되죠. 민날 안 먹죠. 들어가서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근데 여기를 못 지나가네요. 여기를 지나갔으면 좋겠네. 그럼 확장을 좀 더 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정삭할 때 얘를 돌릴 때 이게 조금 부하가 걸릴 것 같긴 한데 확장을 좀 더 해줄게요. 여기가 확장은 오버랩이 확장이거든요. 50%를 줬는데 여기 80% 정도 줘볼까요? 80% 정도 확장하겠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보면 넓어져요. 여기 지나가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 군데만 남겨놓고 싹 제거하는 거예요. 100%를 주면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얘를 모의 가공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황삭이에요. 정삭할 겁니다. 일단 여기 약간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냥 정삭으로 돌리려고 그냥 남겨놨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이게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표면 가공은 외곽 제거해야 될 영역과 남겨질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남겨질 부분을 남겨놓고 그 제거해야 될 영역을 다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뭐 윤곽으로 하셔도 되는데 윤곽보다는 이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같이 이렇게 체인 잡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정 체인 때문에 골머리 아프다. 이건 간단하기가 어려운데
좀 복잡할 때는 어떻게도 하냐면 이 부분이 지금 교차되기 때문에 체인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를 얘를 만들어요. 평행이동을 해서 Z로 한 10만큼 올려서 복사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수중에 이동해버리면 안 되니까 복사 기능으로 해서 얘를 따로 체인을 잡을 수 있죠. 바로 쉬프트를 바로 잡히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잡고 중복된 부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체인 잡기가 편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잡히거든요. 교차되는 부위가 없으니까. 이게 떨어져 있죠. Z값이 달라지니까. 이 상태에서 폭기 가공 선택해서 하나 잡고, 2개 잡고, 3개 잡고, 4개 잡고 끝나요. 근데 아까는 이 부분이 교차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걸 선택을 해서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게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했던 건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체인 잡는 일이 간혹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교차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체인이 바로 잡히거든요. 자, 이제 마이너스 4까지 황삭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 Z가 0인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 Z가 0인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얘를 모의 가공했을 때 이 부위가 되겠죠. 여기 초록색깔로 된 부위, 이 부위도 황삭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은 나중에 할 거니까. 자, 그럼 이 부위만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거잖아요. 저는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상관없죠. 일단은 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하나 둘 세 개만 선택해서 Alt-E,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상 이거죠. 이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뭘로 하냐면 여기 표면 가공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영역을 선택해서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치는 작업이에요. 얘도 은근히 편해요. 근데 이제 물론 윤곽으로도 다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표면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영역을 선택해요. 일단 얘 하나만 선택할게요. 얘 하나만 선택해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만약에 20파이짜리로 작업한다 그러면 이 폭이 20이 안 돼요. 이게 기껏 해야 10 얼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팍 쳐버리면 돼요. 즉, 한 번에 제거한다 원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구는 황삭 공구로 하겠다. 선택해 주시고요. 절삭 조건에서 여기 보면 형태가 있는데 원패스를 하려면 공구가 가공 영역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공구가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작업할 때는 여기 가공 각도가 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0도는 뭐냐면 공구가 시작점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0도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90도, 이렇게 가는 게 180도, 이렇게 가는 게 270도입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80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확장인데, 얘는 60%로 하겠습니다. 60%. 자, 주면 여기를 60%로 하고, 여기는 180도로 하겠다. 체크. 그 다음에 바닥 여유는 0.5를 남기겠다. 황삭이니까. 그죠? 이 조건. 그닥 그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확장하는 거니까 진입할 때 확장하기, 민날 안 먹게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거고, 깊이 가공은 굳이 필요 없겠습니다.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료 상단은 1이고 가공 깊이는 0이다. 1에서부터 0까지. 재료 상단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부터 0까지. 한 번 칠 거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3이라든 4이라든 별 특별한 게 차이는 많지 않은데, 1에서부터 0까지를 가지고 가공 여유 0.5를 남기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면서 한 번에 치겠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움직이는 거 보면 얘가 20파이짜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빠지는 거죠. 자, 이때 아까 제가 60%를 줬는데 여기에서부터 센터까지 이게 공구의 직경에 대해서 이 거리가 60%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경이 딱 50%잖아요. 50%에 대해 60%. 그죠? 이거 처음에 들어갈 때 확장을 해주는 거죠. 여기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확장을 한 겁니다. 떨어뜨리는 양이죠. 그럼 이 부분은 해결이 됐죠. 자, 근데 얘는 한 번에 안 돼요. 왜 한 번에 안 되냐면, 우리가 20파이짜리를 가지고 얘를 치면, 이게 더 영역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작업해야 돼. 그래서 얘하고 같이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체인을 바꿔줘요. 저 두 개로. 얘와 얘로 바꿔줍니다. 체인 방향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재생성을 하잖아요. 뭐라고 문구가 떠요. 왜? 네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공구보다 영역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는 작업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재생성 해볼게요. 여기 뜨죠. 한 번에는 안 된다, 이거. 그러면 큰 공구를 쓰든가 수정해라 이 말이거든요.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왕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왕복. 지그재그로 넓은 부위는 왕복으로 지그재그로 다 제거합니다. 아무리 넓어도 얘가 왕복으로 제거해요. 그때 이제 그 세로 방향으로 그 영역이 절상 영역이 나오는 양인데 이거는 많이 나올 필요 없으니까 한 1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한 90%, 최대 90%니까 90%로 작게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주시고 재생성 하시면 돼요. 왕복으로 지그재그로 하는데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양이에요. 위로. 여기 보시면은 이 날이 이 소재보다 튀어나오는 양을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에 50% 돼 있으면 반절만큼이 튀어나와요. 이 공구 반경이. 근데 여기는 지금 10으로 바꿨거든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대 스택 간격이라고 하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에요. 이 간격을 굳이 작게 줄 필요가 없죠. 이게 1mm 밖에 안 까는데 이걸 넓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90%까지. 약간은 겹쳐야 되니까 90%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재생성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움직이는 거 보면 공구가 일단 민날 안 먹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갔다가 치고 빠져요. 여기도 갔다가 치고 빠지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한 게 지금 황삭 작업입니다. 황삭으로 제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삭으로 돌릴 거예요. 정삭 돌리기 전에 황삭으로 계속 걷어내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또 황삭을 해야 될 부위가 RT를 해서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RT를 해 보면 이 부위거든요. 자, 이 부위가 도면에서 보시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 부위가 높이가 얼마냐면 13mm에요, 13. 여기에서 이렇게 13만큼 따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Z가 마이너스 13인 부위예요. 이 부위를 먼저 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다 만들었죠. 지금 Z-4까지는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체인을 저것만 보이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체인 얘로 잡으면 되겠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황삭 공구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측면 여유 0.5, 바닥 여유 0.5를 줘야 되겠죠. 황삭이니까. 그 다음 진입복귀에서는 법선 형태로 해서 진입할 때 한 4 정도 주겠습니다. 원호는 빼고. 자, 이 부분 체크 다 끄고요.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3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치고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미처싹된 부분이 남더라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남네요. 그죠? 이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측면 가공을 주면 돼요. 측면 가공을 주면 되는데 굳이 얘를 하기 위해서 측면 가공을 주려면 조금 하려고 측면 가공을 주기는 좀 멋쩍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직선 하나를 그려서요, 이렇게 공간 들어갈 정도 되게,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트림에서 확장을 공구의 반경보다 좀 크게 11 정도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 삼각형을 위로 올리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아서 그냥 한번 째주는 거죠. 공구는 이걸로 하겠다. 여기는 안함으로 체크하시고 바닥 여유 0.5, 측면 여유는 필요 없죠. 진입복귀에서는 다 꺼버리면 되겠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가 아니고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3까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를 한번 째주고, 그리고 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기 나름이겠죠. 그냥 측면 두 번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시간은 좀 단축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황삭 작업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 봤더니 여기에 뭔가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위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볼까요? Shift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얘를 제거를 하겠다. 얘도 하나를 뭐 참고하기 위해서 남겨놓으면, 자, 평면 보기에서 자, 이 부위를 제거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공구는 황삭 공구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컴퓨터로 하시고, 측면 여유는 0.5를 주고 바닥 여유 0.5 주고, 그 다음 진입복귀에서는 진입할 때는 60% 정도 확장을 하고, 끝날 때는 확장하죠. 그 다음 측면 가공은 공구가 20파이니까 한 19 정도 돼서 한 3번 정도 하겠다.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마이너스 4하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Alt2를 했을 때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한 번 치고, 그 다음 2번 치고, 3번 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뭐 이렇게 하면 다 제거 되겠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밑으로 툴패스, 얘네들은 별로 필요 없는 툴패스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럼 이 툴패스를 잘라버릴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툴패스를 자르겠습니다. 일명 경로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냥 여기서 잘라버려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자를까? 자, 그러면 외곽 부분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요, Alt-T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얘를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윤곽 옵셋. 윤곽 옵셋을 하는데 20 곱하기 0.6 12가 되겠네요. 12로 복사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로를 얘로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얘만 경로를 보이게 해보면 이 부분을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부분을, 이 부분을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가공 경로에서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림. 경로를 트림하겠다. 무엇으로? 나는 이걸로 트림하겠다. 그리고 트림, 이제 경계를 선택했는데, 그럼 바깥을 남길 거냐, 안쪽을 남길 거냐, 물어봐요. 보존할 부분이 어디냐? 나는 안쪽을 남기겠다라고 체크하고, 어떠한 대상을 트림할 거냐? 방금 생성한 7번 얘를 트림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밑에 부분이 없어집니다. 얘를 가지고 경로를 트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하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보면은 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경로를 트림한다. 자, 그럼 이제 어디 할까? 지금 20파이짜리로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인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7파이짜리 랍핑으로 제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20파이짜리 랍핑으로 이 부분을 한번 좀 약간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재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해야 될 부위가
경로 안 보이게 하고 Alt 2를 해서 지금 Shift 버튼 누르고 여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얘를 Alt 2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얘를 체인을 잡는 거죠. 무엇으로? 20파이짜리 황삭으로. 측면 여유 0.5, 0.5 남겨놓고 작업하겠다. 진입뽑기에서는 60%. 측면 가공은 줄 필요 없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이 일단은 마이너스 한 4 정도? 뭐 0도 되니까 마이너스 4로 해서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1.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7파이자로 지나가도 되긴 되는데 이게 더 뭐 공구가 크니까 뭐 낫지 않을까. 한번 일단은 큰 공구로 제거하고 남겨지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남았잖아요. 이 부위는 7파이짜리로 재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하고요. 공구를 바꿔줘요. 7파이짜리 황삭으로. 그리고 절삭 조건에서는 0.5, 0.5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재가공은 이전에 작업을 못한 영역인데 그 공구가 무엇이냐? 20파이짜리 평이었다. 확장은 주지 않겠다. 체크하시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넓히는 건데 일단 확장을 주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진입뽑기는 원호 형태만 한 1할 정도 줘볼까요? 약간 들어갈 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1 정도 줘보겠습니다. 1, 0. 오케이. 다음 측면 가공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7파이니까 측면 가공 간격을 한 3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뭐 2번 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연결 조건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1까지 확인해 볼까요? 재생성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로 작업을 하고 나서 제거되지 않은 부분 여기 있죠. 여기까지 제거해서 여기 제거되지 않은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공구가 작은 걸로 여기를 한번 제거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빠지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도 제거하지 않는데 경로가 생성됐네요. 이렇게 해서 제거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 여기 쭉 남아있는 꼬다리 있죠. 이 부분을 제거되지 않게 하려면 가공 영역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확장을 지금 0으로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특정 공구 가만을 20으로 했는데 여기를 19로 바꾸고 있습니다. 19로 바꾼 것은 원래 20인데 여기다 여기값 0.5씩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 생성됐던 경로가 생성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보면 같이 경로를 확인해 보면 큰 공구로 한번 걷어내고 작은 공구로 제거할 때 민날이 먹지 않게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날이 먹지 않게 들어가죠. 가서 제거하고 빠지겠죠. 그냥 뭐 7파이로 여러 번 측면가공 주문 돌려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냥 겸사겸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파이로 작업할 좁은 공간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부위를 제거를 이렇게 파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부위는 관통이거든요. 그래서 드릴 25파이짜리를 관통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드릴 일단 정삭을 안 한 상태거든요. 정삭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황삭을 했죠. 공구를 황삭을 했고 7파이짜리도 황삭으로 작업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맨 위에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클릭하시면 그룹이 하나 만들어져요.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1번이 지금 외곽 돌리는 거잖아요. 이 외곽 돌리는 것도 정삭이 필요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그래서 하나를 복사를 하는데 조건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공구를 정삭으로 바꾸겠다. 정삭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유값을 0으로 하겠다. 측면 여유. 그 다음 진입뽑기에서 그때는 진입뽑기 이렇게 줬지만 들어갈 때는 50 정도 되는데 나올 때는 원호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원호를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얘는 끄고 연결 조건은 똑같이 1에서부터 25까지. 근데 뭐 굳이 1을 줄 필요는 없죠. 마이너스 25라고 바로 줘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얘를 재생해 보면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여기서 들어갈 때는 직선 형태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약간 원호로 턴을 해서 빠져나오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삭이 되겠죠. 정삭. 전부 선택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곽을 정삭으로 처리한 거예요. 외곽을 정삭으로 0.5mm 정도를 정삭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 부분도 정삭 작업을 해 봐야 되는데, 자, 뭐 순서대로 그냥 하죠. 이 두 번째 거 얘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자, 조건에서 정삭 공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 측면 여유 0, 바닥 여유 0. 자, 확장은 80%라고 되어 있는데, 80%? 얘는 한 90% 정도 하는 걸로 할까요? 90% 정도 하겠다. 진출거리도 좀 줘보죠. 그 다음에 오버랩 간격이 있는데, 간격은 좀 올리겠습니다. 80% 정도 올리고, 정삭이 필요할까? 일단 이렇게만 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해보죠. 자, 얘가 이제 지나갔을 때, 미저삭된 부위 좀 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빠지는 부위가 복귀할 때 좀 어설프게 빠졌네요. 좀 더 빠져야 되는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미저삭된 부분이 남네요. 여기를 한 바퀴 그냥 돌려버릴까? 돌려버리려면 확장을 좀 더 주면 되거든요. 여기를 100을 주면 그냥 돌아요. 한 바퀴를. 한 바퀴를 안 돌고 약간 멈춰 있긴 하네요. 좀 더 줄까? 여기를 100보다 좀 더 주면, 돌겠는데, 굳이 이렇게 주면 다른 데도 넓어지거든요, 영역이. 그래서, 여기를 그냥 50% 주고, 그러면, 측면 여유를 한 5 정도를 주고, 돌렸을 때,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여기를 윤곽으로 그냥 돌려보려고 그래요. 윤곽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유값을 좀 더 줄까요? 여기를 5를 한 10 정도 여유를 주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못 지나가네요. 여기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좀 줄이죠. 여기를 한 8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대상을 일반 윤곽 가공으로 해서 돌리는 걸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해보죠. 지금 Shift 버튼 눌러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윤곽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해서 그때 진입복귀를 좀 밖에서 진입할 수 있게 체인을 잘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는데
지금 얘네들은 괜찮은데 시작점이 얘하고 뭐 얘는 괜찮아요. 밖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작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하게 여기서 시작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공구는 정삭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로 되어 있고 여유 00 되어 있고 진입뽑기는 원호 형태는 한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직선 형태를 한 60% 정도 주겠다. 확장은 끄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4 정도가 되겠죠. 4에서 작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일단은 이제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얘를 가지고 전체를 돌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아니죠. 저거 다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했을 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는 제거 영역이 아니긴 아닌데 여기도 이제 뭐 그냥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죠. 어차피 제거될 부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윗면 여기도 여기도 이제 정삭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 두 개는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공구만 바꿔주면 되겠죠. 조건에서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꾸고 여유값을 0으로 하고 여기도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꾸고 여유값을 0으로 하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보라 색깔, 핑크 색깔인가? 그 색깔 나는 부분은 정삭으로 작업이 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쪽 부분 여기를 해볼까요? 여기 정삭.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경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두 개네요. 이 두 개를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작업할 때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정삭을 체크하고 여유값을 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삭 작업이 될 것이고, 자, 얘를 할 때 들어갈 때 각지게 들어가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진입뽑기에서 얘를 접선으로 바꾸고 원호 값을 한 2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리고 공구도 정삭 공구로 바꾸고 여유 값도 00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됐는데 여기도 마이너스면 13으로 바꿔도 되겠죠. DP가 안 할 거니까. 재생성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여기도 정삭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게 트림 하기 전 단계 이거죠.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뒤로 복사. 자, 이 조건에서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00. 나머지 진입뽑기 뭐 이런 거 측면 가공 그대로 줘도 되겠죠. 확인하시고 재생성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다가 이 18번 얘를 추가. 여기에다가 하나만 선택됐는데 이 18번 얘 있죠. 얘도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 두 개를 같이 트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트림이 돼서 여기서만 경로가
트림이 안 됐네. 18번. 얘가 이 트림 조건에 해당이, 이게 지금 재생성이 안 됐네요. 지금 여기를 재생성 눌러서 얘가 트림이 될 수 있게. 아까 이제 트림 재생성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EV도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정삭이 됐고, 지금 이제 EV가 이제 정삭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도 정삭을 한번 돌리고 나서 EV를 7파이짜리 정삭 공구로 돌리면 되겠죠. 근데 7파이짜리는 여기서 또 써야 되니까 7파이 정삭은 좀 놔두고 7파이 정삭 놔두고 20파이짜리 정삭 작업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꿔주고 측면 여유 0, 바닥 여유 0, 진입 뽑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1 정도만 주는 걸로 해서 재생성 해주면 정삭 작업이 됐죠. 그 다음 여기 정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까? 얘가 지금 제가공이죠.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이제 공구별로 묶으려고 그래요. 묶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뭐 힘들까? 나중에 다시 수정하죠. 뒤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꿔주고 여유값을 00. 자, 재생성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해서 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분홍 색깔로 된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7파일짜리 정삭 공구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약간 뭐가 있네요. 지금 이 부위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하고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경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남네요. 확장을 너무 안 해서 이 부분 좀 확장하겠습니다. 정삭 같은 경우는 이거 19로 하지 말고 20. 원래대로 2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0으로 하고 20으로 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보죠. 했을 때 여기가 또 생겼네요. 이걸 안 생기고 확장이 될 수 있게 저걸 안 생기고 확장하려면 19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를 확장해 볼까? 여기를 한 10% 정도 확장을 해보죠. 해서 재생성 그래도 되네요. 저 가운데 생성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0으로 하고 자 이게 됐는데 측면 가공을 크게 주면 되겠구나. 얘를 20으로 주고요. 얘는 그대로 주고 이 측면 가공 간격을 한 4 정도 줘보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약간 단이 생겼거든요. 그 부위를 지금 없애려고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파일은 저장했다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내일 모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